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받으시나요? 혹시 결과지를 받고도 대충 넘기신 적 있나요? 숫자가 조금 높거나 낮다고 해도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도 결과지 속 작은 이상치에서 치명적인 질환의 전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10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킬 조기 경고 등을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갑작스러운 빈혈 수치 변화입니다. 혈색소 수치가 이전과 비교해 갑자기 떨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영양 부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혈색소는 우리 몸의 산소, 운반선과 같습니다. 이 운반선의 개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내부에서 알지 못하는 출혈이 일어나고 있거나 위장관에서 서서히 피가 새어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암의 초기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여러 기능들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피곤함만 탓하다가는 진단의 황금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혈색소 수치의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빈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빨리 뛰며 손끝과 발끝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미 몸이 산소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간 수치, 즉 AST와 ALT의 상승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이 고통받기 시작하면 AST와 ALT라는 효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옵니다. 이는 마치 간세포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간 수치 상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술 외에도 간을 손상시키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스트레스, 약물 복용, 바이러스 감염,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까지 우리의 간은 매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 심지어는 간암의 초기 단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온몸의 대사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공장에서 영양소를 가공하고 독소를 분해하며 각종 단백질과 호르몬을 만들어 냅니다.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간 수치의 상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간의 세포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듣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더 큰 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수치의 미묘한 상승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면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온몸의 혈관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관벽에 손상을 입힙니다. 눈의 망막 혈관이 터지면 실명할 수 있고 신장에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 심부전이 옵니다. 발가락 끝에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 조직이 썩어 들어가 절단까지 해야 하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당뇨는 아니니 괜찮다고 안심하시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방치하면 3년에서 5년 안에 본격적인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당뇨병은 한 번 시작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매일 혈당을 재고 약을 먹고 식사량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에서 발견한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운동한다면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 습관 전체를 점검하라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단 음식을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 패턴과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크레아티닌 수치의 상승입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의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이를 효율적으로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크레아티닌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수치는 신장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까지 분비합니다. 소변이 잘 나온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참을성이 매우 강한 장기입니다. 전체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지만이 신장의 상태를 알려주는 유일한 창구가 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즉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공여자를 찾기도 어렵고 수술 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의 상승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신장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불균형입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들며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지나치게 낮다면 혈관 속에서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맥경화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덜 나오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흡연, 비만이 함께 있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런 위험인자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위험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혈관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관리는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반의 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금주 등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의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여섯 번째는 백혈구 수치의 이상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방어군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와 같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치가 높다면 어딘가에서 염증이나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는 암까지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면 숨어있는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면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감염에도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면역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복용, 영양 부족, 심각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혈액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혈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같은 영양소는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혈압 수치의 변화입니다. 혈압은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나타냅니다. 이 압력이 적절해야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됩니다. 정상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고혈압 전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조금 높은 정도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심장, 뇌, 신장, 눈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혈압은 심장과 뇌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더 많은 힘을 써서 피를 뿜어내야 합니다. 이는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압력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벽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결국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장의 작은 혈관들도 고혈압의 피해를 받습니다. 만성적인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려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의 망막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진행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높은 정도라고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의 관리는 평생에 걸친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금연과 금주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혈압 조절에 됩니다. 여덟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급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살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히 체중이 줄어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식이 조절 없이 3개월 사이에 5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결핵, 우울증 등 다양한 중증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의 경우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체중 감소가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활발해져서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이 떨리며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뇨병 초기에도 혈당 조절이 안 되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핵은 만성적인 감염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기침과 미열, 야간 발한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일으켜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울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빠져서 좋다며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급격한 체중 감소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체중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재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는 소변 검사에서 나타나는 이상입니다.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에는 몸의 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단백뇨가 발견되면 신장의 사구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 같은 중요한 물질은 걸러내지 않고 몸에 남겨둡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가게 됩니다. 혈뇨가 나타나면 요록에 어딘가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중 어느 부분에서든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격한 운동 후나 감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뇨가 나올 수 있지만 지속적인 혈뇨는 요로결석, 신장 질환, 방광암 등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혈당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신장에서 당을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소변의 색깔과 냄새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진한 갈색 소변은 간 질환을 의심하게 하고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은 단백뇨를 시사합니다. 한 번만 이상 소견이 나와도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며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 검사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 당뇨병, 요로, 감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심전도의 변화입니다. 심전도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기록한 것입니다.
심장의 리듬, 전도 시스템, 심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발견되면 심장의 전기적 신호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일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은 심장 안에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실성 부정맥은 더욱 위험합니다. 갑작스런 심장 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허혈성 변화가 보인다면 심장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현상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심장내과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생명의 펌프입니다. 하루에 10만 번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심전도의 작은 변화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긴급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심전도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스문의 시간 심전도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 10가지 경고 신호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빈혈, 수치 변화. 우리 몸의 산소 운반선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부 출혈이나 암의 전조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 수치인 AST, ALT의 상승.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혈당 수치의 미묘한 상승. 당뇨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돌릴 수 있지만 방치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넷째,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우니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콜레스테롤 수치 불균형. 우리 몸의 고속도로인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백혈구 수치 이상. 우리 몸의 방어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높으면 염증이나 감염, 낮으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일곱째, 혈압 수치 변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고혈압의 전조입니다. 심장, 뇌, 신장, 눈 등 중요한 장기들을 위협합니다. 여덟째, 의도하지 않은 체중 급감, 암, 갑상선 질환, 당뇨병, 결핵 등 중증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소변 검사 이상. 신장과 요로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백뇨나 혈뇨는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열째, 심전도 변화. 우리 생명의 펌프인 심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부정맥이나 허혈성 변화는 즉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들입니다. 때로는 속삭이듯 조용히, 때로는 급하게 알려주는 우리 몸의 목소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미래의 건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의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로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몸에 큰 아픔이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작동해온 이 소중한 기계를 잘 관리하려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은 바로 그 점검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 몸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도 합니다. 모르면 약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고 있는 사이에 병은 더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기 발견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일찍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때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검진의 힘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치료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신호들을 기억하시고 올해 받으신 검진 결과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지 속에 여러분의 미래 건강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증상을 말씀하시고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만큼 확실한 건강보험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에 가입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보험은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지역 사회에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고, 시간을 잃으면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사회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고 취미 활동이나 자원, 봉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건강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받고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게 된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습관을 기른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더 자주, 더 꼼꼼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사도, 약도, 병원도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의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건강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소중한 건강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삶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며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간직하시고 더 오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받으시나요? 혹시 결과지를 받고도 대충 넘기신 적 있나요? 숫자가 조금 높거나 낮다고 해도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도 결과지 속 작은 이상치에서 치명적인 질환의 전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10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킬 조기 경고 등을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갑작스러운 빈혈 수치 변화입니다. 혈색소 수치가 이전과 비교해 갑자기 떨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영양 부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혈색소는 우리 몸의 산소, 운반선과 같습니다. 이 운반선의 개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내부에서 알지 못하는 출혈이 일어나고 있거나 위장관에서 서서히
피가 새어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암의 초기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여러 기능들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피곤함만 탓하다가는 진단의 황금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혈색소, 수치의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빈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빨리 뛰며 손끝과 발끝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미 몸이 산소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간 수치, 즉 AST와 ALT의 상승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이 고통받기 시작하면 AST와 ALT라는 효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옵니다. 이는 마치 간세포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간 수치 상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술 외에도 간을 손상시키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스트레스, 약물 복용, 바이러스 감염,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까지 우리의 간은 매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 심지어는 간암의 초기 단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온몸의 대사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공장에서 영양소를 가공하고 독소를 분해하며 각종 단백질과 호르몬을 만들어 냅니다.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간 수치의 상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간의 세포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듣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더 큰 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수치의 미묘한 상승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면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온몸의 혈관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관벽에 손상을 입힙니다. 눈의 망막 혈관이 터지면 실명할 수 있고 신장에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 심부전이 옵니다. 발가락 끝에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 조직이 썩어 들어가 절단까지 해야 하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당뇨는 아니니 괜찮다고 안심하시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방치하면 3년에서 5년 안에 본격적인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당뇨병은 한 번 시작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매일 혈당을 재고 약을 먹고 식사량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에서 발견한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운동한다면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 습관 전체를 점검하라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단 음식을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 패턴과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크레아티닌 수치의 상승입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의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이를 효율적으로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크레아티닌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수치는 신장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까지 분비합니다. 소변이 잘 나온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참을성이 매우 강한 장기입니다. 전체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지만이 신장의 상태를 알려주는 유일한 창구가 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즉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공여자를 찾기도 어렵고 수술 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의 상승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신장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불균형입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들며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지나치게 낮다면 혈관 속에서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맥경화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덜 나오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흡연, 비만이 함께 있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런 위험인자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위험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혈관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관리는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반의 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금주 등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의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6번째는 백혈구 수치의 이상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방어군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와 같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치가 높다면 어딘가에서 염증이나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는 암까지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면 숨어있는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면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감염에도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면역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복용, 영양 부족, 심각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혈액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혈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같은 영양소는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번째는 혈압 수치의 변화입니다. 혈압은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나타냅니다. 이 압력이 적절해야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됩니다. 정상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고혈압 전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조금 높은 정도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심장, 뇌, 신장, 눈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혈압은 심장과 뇌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더 많은 힘을 써서 피를 뿜어내야 합니다. 이는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압력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벽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결국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장의 작은 혈관들도 고혈압의 피해를 받습니다. 만성적인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려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의 망막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진행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높은 정도라고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의 관리는 평생에 걸친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금연과 금주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혈압 조절에 됩니다. 8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급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살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히 체중이 줄어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식이 조절 없이 3개월 사이에 5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결핵, 우울증 등 다양한 중증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의 경우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체중 감소가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활발해져서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이 떨리며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뇨병 초기에도 혈당 조절이 안 되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핵은 만성적인 감염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기침과 미열, 야간 발한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일으켜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울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빠져서 좋다며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급격한 체중 감소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체중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재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9번째는 소변 검사에서 나타나는 이상입니다.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에는 몸의 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단백뇨가 발견되면 신장의 사구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 같은 중요한 물질은 걸러내지 않고 몸에 남겨둡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가게 됩니다. 혈뇨가 나타나면 요록에 어딘가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중 어느 부분에서든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격한 운동 후나 감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뇨가 나올 수 있지만 지속적인 혈뇨는 요로결석, 신장 질환, 방광암 등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혈당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신장에서 당을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소변의 색깔과 냄새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진한 갈색 소변은 간 질환을 의심하게 하고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은 단백뇨를 시사합니다. 한 번만 이상 소견이 나와도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며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 검사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 당뇨병, 요로, 감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심전도의 변화입니다. 심전도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기록한 것입니다. 심장의 리듬, 전도 시스템, 심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발견되면 심장의 전기적 신호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일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은 심장 안에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실성 부정맥은 더욱 위험합니다. 갑작스런 심장 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허혈성 변화가 보인다면 심장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현상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심장내과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생명의 펌프입니다. 하루에 10만 번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심전도의 작은 변화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긴급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심전도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스문의 시간 심전도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 10가지 경고 신호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빈혈, 수치 변화. 우리 몸의 산소 운반선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부 출혈이나 암의 전조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 수치인 AST, ALT의 상승.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혈당 수치의 미묘한 상승. 당뇨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돌릴 수 있지만 방치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넷째,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우니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콜레스테롤 수치 불균형. 우리 몸의 고속도로인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백혈구 수치 이상. 우리 몸의 방어군의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높으면 염증이나 감염, 낮으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일곱째, 혈압 수치 변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고혈압의 전조입니다. 심장, 뇌, 신장, 눈 등 중요한 장기들을 위협합니다. 여덟째, 의도하지 않은 체중 급감, 암, 갑상선 질환, 당뇨병, 결핵 등 중증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소변 검사 이상. 신장과 요로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백뇨나 혈뇨는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열째, 심전도 변화. 우리 생명의 펌프인 심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부정맥이나 허혈성 변화는 즉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들입니다. 때로는 속삭이듯 조용히, 때로는 급하게 알려주는 우리 몸의 목소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미래의 건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의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로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몸에 큰 아픔이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작동해온 이 소중한 기계를 잘 관리하려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은 바로 그 점검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 몸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도 합니다. 모르면 약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고 있는 사이에 병은 더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기 발견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일찍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때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검진의 힘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치료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신호들을 기억하시고 올해 받으신 검진 결과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지 속에 여러분의 미래 건강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증상을 말씀하시고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만큼 확실한 건강보험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에 가입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보험은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지역 사회에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고, 시간을 잃으면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사회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고 취미 활동이나 자원, 봉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건강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받고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게 된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습관을 기른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더 자주, 더 꼼꼼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사도, 약도, 병원도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 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의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건강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소중한 건강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삶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며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간직하시고 더 오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